안녕하십니까. 리틀 버럭쌤 TV의 라일락입니다.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휴가 상당히 긴데요. 일수로 하면은 토, 일, 월 임시 공휴일이죠. 임시 공휴일인데 토요일부터 쉬는 날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9일 가까이 쉬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31일 날 마지막 날에는 이제 금요일에는 주식장도 열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본업을 회사를 출근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휴가를 쓰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9일, 적게는 6일 정도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두 대명절 설날 가족분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주식은 잠깐 뒤로 하시고 유복하고 화목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스피는 0.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차트를 보면요, 제가 먼저 녹화 방송할 때 여기에서 기다가 미장의 조정을 받으면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5일선 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물은 한 방에 이렇게 치고 가기 힘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금요일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여기에 저가를 훼손하지 않고 62편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5일선을 깼으나 그 다음날에 바로 상승폭으로 말아 올려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은 2751억 순매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기관은 436억 순매수 중에 금융투자가 157억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투시는 52억, 연기금은 650억으로 꽤나 많은 수량의 매수를 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장이 나와줬는데 미국장 영향도 있겠지만 연기금이 지속해서 저가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단 먼저 반도체 섹터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약한 모습이지만 바닥권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기는 한데 언제라도 여기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미장의 하락을 반영해서 외생적 변수로 인해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아직 삼성전자만의 본연의 악재가, HBN도 그렇고 본연의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이 여기 조금 매수 들어오고 계속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금요일에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았다 라고 보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로 보게 되면은 여지없이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종가로 봤을 때는 주차는 보합 마감으로 봤고, 월차트 같은 경우는 버럭라인 골반 하단에서 반등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모습. 여기를 지금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갈 거냐, 깨고 여기 있는 부분까지 내려올 거냐, 4만원대까지 내려올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요 4만원 초반까지는 내려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굴지의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잘 극복하고 반등을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겠죠. 최소 버럭라인까지, 이렇게 버럭라인이 내려올 건데 여기 부분이 6만원 중반대가 되겠네요. 초중반대까지는 반등을 한다면 올라와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곧 신고가가 임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보게 되면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주었다가 HBM발 AI 반도체 훈풍이 불면서 올라와줬다가 지금 여기에 발생한 이 갭, 그리고 이 장대 양봉 거래 실렸죠. 여기 있는 부분을 다 부수고 올라왔어요. 여기가 큰 저항대인데 여기도 부수고 올라와 주었고, 여기 갭도 메꿔주면서 나 신고가로 갈 거야. 여기 있는 고가에 있는 매물대들이 있긴 하겠지만 주요 저항대들을 다 돌파를 해주면서 매물을 소화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린다 하더라도 돌려주면서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장에서 지금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명절 연휴 기간이 합쳐져가지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미선물 시장에 장 개시 전에 마이너스 5%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라는 AI가 출시가 되면서 엔비디아의 고가의 GPU라고 하죠. 반도체 칩을 쓸 필요가 없어진 AI가 나왔다라는 소식에 지금 애플 스토어에도 딥시크라는 AI가 1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발로 해가지고 악재가 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거를 31일 금요일 날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미장이 어떻게 변동해올지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뭐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중국은 뭐 짝퉁이다. 짝퉁 AI가 나온 거다. 이런 논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뭐챗 GPT나 뭐 오픈 AI 그리고 여러 가지 AI가 많이 나왔죠. 메타에도 출시를 했고 그런 AI들의 주된 질문과 답변을 쏙쏙 빼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정리를 한 거에 반면에 어, 뭐랄까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자연스럽고 그 딥시크 AI만의 자연스러운 답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AI다. 뭐 역시 중국에서 만든 AI다. 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고 엔비디아 큰일 났다.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거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장 개시 전에 급락이 나와주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는 현재 지금 미국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줄기차게 빵빵빵 떨어지지 못하겠죠. 저가 매수세라는 게 반드시 있고 미국장은 아직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436억 매수가 나왔다고 했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부분이 임박했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기반으로 하는 이제 소부장주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JO 인수를 철회를 하면서 28% 이상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이나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SNS텍, 프로텍 이런 전통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 섹터는 선별적인 상승과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비앱, 뭐 코스닥 쪽이긴 하지만 셀업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나 더 안 떨어질 거야 하면서 밑꼬리 달아주고 마감을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여기에서는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주면서 올려주는 모습보다 반등을 했다가 저항 과시에 부딪히고 저가를 깨고 내려와주는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차트를 거꾸로 보게 되면은 큰 거꾸로 본 겁니다. 거꾸로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에 대한 강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 주다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만들어 주다가 여기를 깬 곳은 저항이거든요. 저항이고 여기도 반등했다가 깬 곳, 여기도 저항입니다. 다수의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저항 하다가 올려주었다가 올라왔으면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계속 상단을 두들겨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차트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거꾸로 본 거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으면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차트적인 부분이 바닥이 잡히진 않았다.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려가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가 나온 캔들은 없지만 여기에서 월차트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어 주다가 여기에서 나 바닥 잡았고 돌려줄 거야 하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 버럭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한 13만 9천 원에서 14만 원 정도.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뭐 13만 원 중반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으나 올라오면은 반등했다가 꼬꾸라진 부분, 이 부분 저항이고 이 부분도 다 저항입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한 14만 원대 매물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16만 원대 저항, 그리고 여기도 추세를 올려줬다가 깬 부분, 이 부분 다 저항입니다. 저항.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바닥을 잡아주고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려주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에서 5일선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항권에서 5일선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으나 곳곳이 다 저항이기 때문에 신규를 현재 접근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만약에 여기서 이 봉을 그려주고 난 다음에 RSI 1차트상 과매수권 찍고 정배를 만들어주면서 내려올 때 여기 22평과 62평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캔들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해본다면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종목이기도 하지만 원유 쪽이랑도 매우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다른 셋업체들과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다시 신저가를 썼죠. 다시 신저가를 썼고, 뭐 신저가를 쓴 이유는 뉴스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은 작년 4분기 영업손실 2,567억, 뭐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 주었다가 파동을 엄청나게 그려줬다가 깬 거기 때문에 차트가 완전 죽어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급등하는 초기, 거의 코로나 시기에 저점과 거의 유사하게끔 내려왔거든요. 기업을 보게 되면 삼성 SDI 맞고요. SDI 맞고 실적이 점점 감소하는 모습,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다. 여기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감소를 했죠. 그리고 분기에서는 적자가 나는 모습. 그렇다 보니까 차트가 이런 모습이 나온 거다. 삼성 SDI는 만약에 여기서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최소 이렇게 차트를 그려진 여기 역배열을 진입하는 여기서는 무조건 나왔어야 했다. 반등했다가 여기도 저항이고, 이렇게 단기 추세적인 그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외봉으로 떨어지지 않고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또 저항, 계속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절대로 하방 이격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로 매수하지 말아라. 저라면은 하방 이격이 나와도 삼성 SDI는 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이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 물 좀 먹겠습니다. 2차전지 셋업체 코스피 쪽 봤고요. 시총 하위권 종목들은 조정 및 약보합, 강보합권으로 나왔는데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오늘은 뭐 급한 것도 없고, 보시면 시가총액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보합 아니면은 상승, 특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눈에 띕니다. 삼바로직스 같은 경우는 3.23%, 나 신고가 갈 거야 하면서 메시지를 날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고가에 거의 임박했고 고점이 111만 3천 원인데 여기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대략적으로 한 2.38% 남았고, 신고가 당연히 나와주겠죠. 만약에 삼바로직스를 내가 매수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봉을 그려보고 기준에 맞게 매수를 해 나가는, 여기 잡과 저점은 당연히 훼손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통 한 13% 정도 손절을 잡아보고 매수를 들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차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매수하거나 매도해라 이런 거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대단합니다. 특히 삼바 빼고도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외국인이 보유량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추세적인 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 여기에 못 서 있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장 차트가 좋은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살짝 저항대에서 급격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리가켄바이오는 먼저 올라와 주었다가 조정받고 더 조정받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은 네이벨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현재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뭐 페트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살짝 좀 재료와 이슈가 완벽하게 살아있고 기술력 있고 매출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 섹터도 훈풍이 불었는데 방산 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트레이딩 종목으로 한참 상승을 했었죠. 그랬다가 눌렸다가 다시 나 신고 갈 거야 하는 모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죽을 것처럼 끝나다가 다시 이 봉이 맥점이었죠. 이 봉이 맥점이었고 거래도 살짝 들어와 준 모습.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다가 눌렸다가 다시 이 고점을 넘겨주면서 완벽하게 고가로 굳어지는 모습. 그리고 거래가 들어왔고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이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 사주고 있고요. 기관은 뭐 팔았다 샀다 하면서 거의 지분율이 많지는 않은데 외국인의 러브콜이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한국의 LNG 그리고 방산 그리고 로봇 이런 쪽으로 이제 한국이랑 크게 제휴를 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이제 좀 기대감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는 뭐 삐리삐리하지만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아직 나 죽지 않았다 하면서 돌려주는 모습.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이 참 잘 안 통하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이 부분 거래가 실린 양봉을 훼손을 안 하는 게 맞는데 훼손하면서도 여기 다시 올라와 주면서 양봉을 펴주는 모습. 거래도 들어왔으며 기관이 조금 많이 사주고 있네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직 방산 쪽도 죽지 않았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상당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상승 만들었다가 죽을 것처럼 내려왔는데 다시 이곳을 올라올 수 없는 자리에 올라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괜찮았는데 조선주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여기 조선 3사가 조금 이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죄송합니다. 하나오션이 특히 급등을 해줬어요. 미국의 러브콜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자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시와 기사가 나오면서 4년 만에 흑자전환, 앞으로도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큰 상승을 만들었다가 정말 파동이 기가 막히게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깼죠. 깼고 여기도 파동을 그려주다가 깼고 이 부분은 저항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산 분들이 여기까지 갖고 왔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차트에서는 항상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차트를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저항일 거다 하면서 매도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오션이 연속적인 신고가를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급한 상승보다는 차근차근히 올라가주는, 현재 지금
여기 주고 한 3년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추세를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상승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버슈팅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신규로 접근을 해가지고 나 여기까지 8만원까지 먹을 거야, 여기 12만원까지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갈 수는 있겠지만 한 방에 이렇게 쭉쭉쭉 뽑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큰 상승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줬는데 여기에서 돌려줬어야 돼요. 여기는 다 깨고 내려왔거든요.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 저항입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이죠. 여기도 저항입니다.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은 거고, 지지를 받은 곳에서 한번 시장에 의해 급락을 했다가 바로 그대로 쏘아 올려주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다. 다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은 하나오션에서는 최근에 봤을 때 맥점이 어디였을까요? 여기에서 거래를 태워주면서 상승을 만들어줬다가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 내려온 것도 웃깁니다. 이 부분까지 내려온 것도 말이 안 되고, 여기에서 이 부분 여기에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돌려줬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깨면서 시장의 하락 때문이겠죠. 저항 받았다가 다시 뚫어주는 이 봉이 하나오션에는 맥점이었을 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종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와, 수익률이 엄청나네요. 이거를 다 먹을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차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왜냐면은 여기 앞에서 그린 이 흐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앞에 있는 저항을 만들어주고 다시 이 부분을 올라올 수 없는 자리인데, 올라올 수 없는 자리에서 계속 위에를 트라이를 해주면서 강하게 뽑아 올려주는 모습, 이 부분도 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있으나 지금 오버슈팅,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간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으나 단기간적으로는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좀 괜찮은 모습인데요. HJ중공업도 상승을 했다가 반등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태강은 좀 쉬어가네요. 태강은 쉬어가는 모습. 동서 화인텍이 어느새 21,000원이 넘어갔습니다. 21,000원 넘어갔고, 그리고 성광밴드, 한라 IAS, 뭐 일승, 케이프, 이런 종목들이 전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눌릴 때 만약에 이쁘게 잘 눌린다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다소 약한 모습입니다. 실적도 그렇고 배당률도 그렇고 배당 성향 자체도 그렇고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근데 차트는 이미 신고가를 쓰고 선반영했다는 듯이 줄줄줄줄 파동을 그리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어주다가 추세 상승을 뚫고 변곡점이 발생했지만 여기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주는 모습. 추세에 대한 변곡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이 추세에 대한 상단에 대한 부분이 지지로 깔린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깔고 올라갔다가 여기서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 찍었다가 바로 지지받고 상승을 해줬고, 상승을 해줬다가 여기 부분을 돌려주면서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여기를 깼다 보니까 여기도 저항. 그러면은 현대차에서 크게 먹을 수 있었다면은 어디가 맥sim이었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올라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올라올 수 없는 자리면 여기에서 이 저점이나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 받을 때 스윙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5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려서 5분할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이 저점을 깨면은 손절, 그러면은 손절 폭은 한 마이너스 10% 잡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줬기 때문에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한 30%. 여기에서 파동을 그리다가 깼기 때문에 여기도 올라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올라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양봉, 이 거린 양봉에 대한 부분을 5분할로 잡고 매수를 해보고, 이 저가를 깨면 손절. 그러면은 손절 폭은 마이너스 한 7% 정도 볼 수 있겠고, 시장이 깨지면은 봐준다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비중이 꽉 차진 않았겠지만 한 50% 찼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고점까지는 추가적으로 20%, 30%, 적어도 중간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봉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20%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올라올 수 없는 자리에 대한 기법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을 때 여기 추세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깨진다라고 한번 봐줄 수 있는데, 여기 62평까지 깼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에서 그리다가 갭으로 깨트리고 다 저항입니다. 저항이고 저항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추세를 그리다가 깼기 때문에 여기도 다 저항인 거예요.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내가 접근을 할지 말아야 할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와 준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깬 자리는 정확하게 저항으로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현대차를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바닥이 아직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봉이 나와줬을 때 이 봉을 기준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이 나오는 거를 이 양봉을 기준으로 삼아 매수를 해보고, 저점이 깨지면 손절, 이 부분 깨지면 손절의 시나리오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들을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전력 섹타도 괜찮았는데요. 전선전력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 줬어요. 여기서 진짜 긴 시간 박스권이라고 보기도 애매하지만 횡보를 하다가 뚫어 주었다가 최대 거리랑 터트려 준 다음에 그냥 내려왔거든요. 그냥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반등하는 파동의 저항, 강력한 저항인데, 여기까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LS 일렉트릭을 봤을 때 여기에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여기에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그죠? 여기 다 매물대인데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서 있냐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나 LS 일렉트릭 매수 한번 해봐야겠다 했을 경우에 뭐 인하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난 사볼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매수를 해보고 손절을 여기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손절폭은 한 23%, 크니까 좀 더 노멀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일을 봤다 하면은 여기 갭자리까지 한번 봐주고, 여기에서 손절 잡을 때 20% 정도로 보고서 손절을 잡아주고,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뭐 조금 매수되고 바로 개급등이 나왔네요. 급등이 나와주면서 여기에서 뭐 이 부분 정도에서 거래가 서였을 때 매도를 1차적으로 한다. 왜냐면은 앞에서 봤을 때 62평가 이격도 상당히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지만 개별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도를 안 하고 쭉 가져가 본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는 최소한 팔았어야 했을까요? 여기 작은 파동을 그리면서 추세를 깬 요 부분에서는 매도가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거래가 실렸고 여기서 윗꼬리를 해줬잖아요.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와 줬을 때, 아니면은 그 다음날 이 장대 음봉, 거래 실린 장대 음봉이 출현했을 때, 이때는 최소 나왔어야 했다. 여기까지는 볼 필요도 없었다. 여기에서는 대응을 했었어야 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한 170%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뭐 어떤 기억이 있던 종목이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모습이냐? 여기 이 거래량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서 있어요. 계속 거래까지 세워주면서 나 갈 거야 라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돌려주면서 다시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따라잡지 마시고 여기에서 시장의 조정과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봤을 때, 여기 부분 이렇게 보수적으로 너무 넓네요. 한 객자리까지 매수를 해보고 여기 뚫은 곳 유시2평을 깨고 시장에 의해서 깨지면은 좀 봐주고, 여기에서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손실폭이 너무 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내가 없는데 매수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보고 갭을 메꾸는 이 부분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손절 시나리오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잡아봤냐면은 여기에서 갭으로 완벽하게 뚫어주면서 여기를 메꾸지도 않고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여기를 다 깨면은 불편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매수 구간을 잡아보고 여기 갭 메꾸는 돌려준 요 시가 저가죠. 여기를 깨면은 손절로 보겠다. 근데 여기에서 손절하게 되면 살짝 아쉬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저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보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볼 것 같아요. 내려올 것 같진 않지만 여기에서 다시 같은 폭을 재워주고 이만큼 여기까지. 왜냐면은 여기가 지지를 받은 곳이 저항을 받은 곳을 뚫어줬기 때문에 여기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매수를 해보고 평균 단가가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여기 부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디까지 잡아야 될까요? 여기 부분. 이 저항 지지를 받아야 되는 곳을 깼을 때 시장에 의해 깨면은 좀 봐주고, 만약에 다시 돌려주는 손절을 했다가 다시 돌려주면서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제 매수를 해보는 시나리오로 할 것 같습니다. 전선 전력 기기 관련주 대장주고요. 그리고 LS도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신고가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을 때 이 봉이 조금 깨림칙 하나 고점 시그널로 거래가에 터였지만 이곳을 그대로 말아 올려주면서 신고가로 마감해주는 모습. 현재 지금 뭐 오버슈팅 나온 것도 없고요. 이제 오버슈팅이 막 시작되려고 하네요. 뭐 여기도 추세라고 볼 수 있고, 저항을 뚫어주고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모습. 현재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려고 하는 구간의 모습인데 신규로 따라잡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 음봉이 발생을 하고 아직 전선 전력주들이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좀 급하게 나와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 전선 전력주도 끝나지 않았다.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전선 전력주가 있는데 좋은 모습이 나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세면전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재룡산업, 대원전선 지금 다 올라올 수 없는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옆으로 기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원전선도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기법대로 잘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원전 섹터도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와줬는데 원전 보겠습니다. 원전 여기 있네요. 원전 보게 되면은 BHI가 정말 엄청난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전주 중에 단연 대장주고요. LNG 쪽에도 묶여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슬슬 갭을 한번 더 띄우고 급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냐 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어디서 잡아볼 수 있었을까요? 1년, 2년, 1년, 아이고, 다시 죄송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만에 신고가를 냈습니다. 신고가를 낸 종목들은 62평이 깨지면 뭐다? 뭐다 이런 기법들이 있죠. 요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제 스승님께 배운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점이 있었고,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최소 한 7, 80% 정도는 나고 있겠네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쭉 추세적인 하락이 나와주었다가 여기에서 저점을 들어 올려주면서 여기를 다시 깨면서 저항을 받고 여기를 다시 올려주었다가 다시 올려준 이 자리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던 곳을 뚫어 주었는데 지지를 받고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 깼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절대 못 올라옵니다. 이 자리는 절대 못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부분이든 이상승을 먹을 수 있었고, 만약에 여기에서 돌려주는 이 봉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봤다 했을 때 해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땐 이거는 추세에 대한 반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계급등을 했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봉에서 내가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봉을 기준으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여기 있는 저항받았던 요 자리를 깨고 내려오면은 손절을 하겠다 라는 관점으로 지켜보다가 100% 매수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점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져가 볼 수가 있는데, 깨지 않고 파동을 그려주다가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날 부산에너빌리티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시초가가 이 무거운 종목이 12%가 떴습니다. 체코원전 수주 관련해가지고 떴다가 마이너스 1.18%로 마감했거든요. 시초가 급등이 반드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한 기억이 나는데, 고가에서는 못했고 한 요정도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정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도를 하고 봤는데 여지없이 그냥 떨어지는 모습.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을 우상향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해줘서 여기서는 절대로 어떤 기법으로도 매수를 살 수가 없어요. 매수를 할 수가 없고, 추세적으로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해보고 여기에 손절, 이런 거를 매수하려면은 이 종목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겠죠. 그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잘 매도를 하고 어디에서 잡을 수 있었냐, 여기 부분이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저항받고 여기 거래가 들어와 주면서 이 봉이죠. 이 봉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 매수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뭐 종가 매수했을 때는 단기간에 뭐 8%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고, 만약에 나는 여기 있는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돌려준 저점 시장이 깨질 때 한번 봐주고 여기 저점 깨질 때 마이너스 15% 정도 잡고 손절을 하겠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봉 기준으로 추세를 깼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인데, 그렇게 되면은 쭉 내려왔다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을 거고, 만약에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추세를 깬 저항을 받은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 이 거래량 터진 음봉을 다 잡아먹고 올라온, 절대로 올라올 수 없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가 있었다. 만약에 매수를 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대략 현재 기준으로 한 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수익을 보고 저는 매도를 하고 단기간으로 봤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저희 스승님도 매수를 주셔가지고 잘 매도를 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이 좀 약합니다. 뭐 우리기술, 뭐 한신기계, 뭐 일진파워, 지금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고, 우리는텍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이 차트만 딱 봐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겠죠. 왜냐? 여기 있는 이 거래량, 여기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여기 절대 못 올라오거든요. 이곳을 딱 올라와줘가지고 5일선 위에 파동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 이 음봉을 다 잡아먹으면서 상승이 나와줄 거냐는 미지수지만 추가적인 슈팅은 한번 얼마든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원전이 그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서전기전, 뭐 역배열이과지, 한전산업 정말 한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여기 다 파동을 그린 매물대인데 여기 저항이거든요. 저항인데 여기를 뚫고 기어주고 있는 모습. 얼마든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보여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알테오젠 제가 어디서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제가 여기 이 부분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닥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UCP가 올라와 줬다가 다시 뚫어줄 때 저는 매수를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사자마자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 중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지금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소 부담이 있겠죠.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해볼 의향이 더 충분히 있습니다. 뭐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전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참고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보겠다.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왜냐면은 제약바이오 종목은 아직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가캔바이오도 그렇고요, 에이리바이오도 그렇고요,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오스코텍 좀 안 좋은 모습이지만 유한양행과 따라 움직이는 모습, SK바이오팜도 그렇고요, 한올바이오팜도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딱 버텨주는 모습.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절대로 안 끝나죠. 왜냐면은 한올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엄청난 파동을 그린 다음에 깼잖아요. 장기간 2년 넘게 조정을 받다가 정배열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를 다 뚫어주는 신고가가 나왔는데, 신고가가 나와주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근데 뭐다? 거래가 발생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올려줄 때 상승을 주도했던 수급들이 다시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을 때는 뭐다?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상승을 만들어줄 때 기간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좋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쭉 팔아주다가 최근에 다시 수급이 올라와주는 모습. 외국인은 고만고만하지만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거 순매수 상세 보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누적치를 보게 되면은 여지없이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하늘바이오파마도 기술력이 있고 재료가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이 신고가를,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것보다 신고가를 내면서 여기 앞에 있는 52,000원 부분을 넘기고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차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절대로 못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 왜냐면은 반등 줬다가 지지받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를 거래가 다소 실린 장대 음봉으로 깼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에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라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ABC 선배장, 알테오젠, 미가캔바이오, 에이벨바이오가 차트가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울바이오파마도 얼마든지 살아있는 차트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이오는 튈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바이오까지 한번 쭉 봤고, 그리고 로봇주 한번 볼까요?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매매를 하고 있진 않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하이젠 RNM 큰 슈팅이 나와 주었죠. 관심만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뭐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유진 로봇, 로보티즈 조정을 받고 있죠. 휴림 로봇, 이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내려가고 바닥을 잡아준 모습, 바닥에서 거래가 들어와 주면서 바닥을 잡아준 모습이긴 하지만,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러 가고 있는 종목들 조정받을 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로보로보, 그리고 로보스타, RS 오토메이션, 뭐 이런 종목들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25년엔 로봇주들이 큰 상승을 한번 만들어줄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사견을 올린 적이 있는데, 로봇주들은 매일같이 차트를 돌려보면서 적당한 종목들,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해볼 생각입니다. 뭐 인탑스도 수도 저항권이지만 뭐 상승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관심 종목,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관심 종목이고요.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파동이 너무 큰데 이런 종목은 그냥 섹터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지 참고만 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뭐 주된 종목, 주도주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본 하루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버럭쌤 TV 유튜브 채널입니다. 버럭쌤 TV, 우리 버럭쌤님의 제자인 닉네임 라일락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제가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본업, 보험업으로 따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전문가의 꿈을 꾸면서 준비를 해보고 있는 연습생 중에 한 명입니다. 종목을 공부하면서 저 나름대로 시나리오도 세워보고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원달러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반도체는 어떤지, 2차전지는 어떤지, 바이오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아직 저는 급 초보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실력은 절대 아니지만, 앞으로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영상을 꾸준하게,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연습 공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귀엽게 봐주시고, 제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없겠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를 하는 그런 영상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고요. 벌써 50분이라는 시간이 됐네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은 이런 모습입니다. 고점을 찍었다가 1,500원 갈 거야 라고 했다가 지금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죠. 고점을 낮춰주면서 저점을 깨주는 모습, 저항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환율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1대1 비율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고 반등 줬다가 이만큼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1,300원대까지도 얼마든지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고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 파월을 내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환율이 내려와 주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도 해주면서 유동성 장세를 트럼프가 풀어줄지 앞으로도 미장에 대한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이 전일 10만 깨면서 이제 마감을 하였고,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국 나스닥의 하락의 영향을 받았는지 줄기차게 하락을 하고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여기서 안 끝나겠죠.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접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유동성으로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감을 하겠고요. 모두 다시 한번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해주시고, 뭐 부모님이 뭐 혹시나 돌아가서 안 계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가족분들, 형제분들,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리틀 버럭쌤 TV의 라일락이었습니다. 박수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